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요즘 긴 장마와 큰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장마가 물러나고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TV에서는 청약 제도 중에서 가점 제도에 대한 주택법에 의한 주택공급 규칙 중에서 가점 제도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박사 TV 한 10분 정도만 요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가점에서 점수가 몇 점인지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이 될 거니까 꼭 끝까지 제대로 박사 TV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부산광역시나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있었던 8월 이후에 분양권 청약 제도에 있어서 6개월 전매 제한 제도가 이제 8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는 8월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전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세적인 시행령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8월 언제부터 전매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제 레미안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매 제한 전에 지금 분양을 할 것인지, 분양을 전매 제한 이후로 할 것인지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법 통과되기 전에 분양을 서둘러야 되겠다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청약 결과 아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에도 얼마 전에 했던 대연 4구역의 대우 클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이 넘는 이런 경쟁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금 시국에 여러분들의 그 청약 제도에 있어서 가점 제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파헤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약 당첨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공급으로 하는 당첨 방법,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가점제에 의한 가점 방법, 세 번째는 1순위 추첨제에 의한 당첨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적격이나 계약을 못했을 이런 분양 토시를 모아서 예비당첨으로 당첨시키는 예비당첨제도. 그래서 총 4가지 특별공급, 가점제, 그리고 1순위 청약, 추첨제, 마지막으로 예비당첨, 요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가점제로 당첨되는 이 가점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가점제는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점수별로 나눠 가지고 84점 만점으로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당첨시키는 이런 제도가 가점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84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첫 번째,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점수를 나눠가지고, 점수를 다 더해서 총 84점이 만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주택 기간인데요. 무주택 기간이 총 15년 이상이 되면 32점 만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주택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만 40세라고 하면 무주택 기간이 만 40년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은 언제냐면 만 30살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만 30살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이 지금 제가 만 40살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 만 40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를 들어서 8월 10일 날 했다. 그러면 8월 10일까지 요 기간을 가지고 제가 만 30세가 되는 제 한국 나이 31살 제 생일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산정할 때
중요한 게 만 30살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만 30살 이전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만 30살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 집을 가져야 되는 이런 시기로 보기 때문에 만 30살 이전에 결혼을 하면 만 30살 이전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만 30살 이후로 결혼을 하셨거나 만 30살 이후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만 30살까지 기준으로 잡아서 만 30부터 지금 현재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만 나이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결혼을 만 30살 이전에 했다고 하면 만 30살 이전에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몇 년, 몇 개월, 며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8년 3개월 2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다고 하면 몇 년까지는 이 기간이 계산이 되는데, 몇 월, 며칠은 아무 의미가 없이 없어진다, 제거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주택 기간이 만 8년 6개월 20일이다 라고 하면, 만 8년은 계산을 하는데 20일, 만 8년 6개월 20일, 6개월 며칠 20, 요거는 아예 없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년을 기점으로 해서 8 더하기 1 곱하기 2, 요 지금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제 손가락 보이는 무주택 기간 산정할 때 제가 가점 공식을 전국 최초로 제가 만들었는데, 연수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은 빼고 연을 계산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년 아까 몇 개월 며칠이 했으니까 개월치는 빼고 8 더하기 1은 9 곱하기 2는 18, 그래서 여기 점수가 18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15년 이상이 만점이기 때문에 내가 무주택 기간이 만 15년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17년, 18년, 20년이 됐다 이러면 무조건 32점 만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끝이 만 15년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공식이 연수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공고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6년 3개월 5일이다 이라면 6년만 가지고 뒤에 거는 빼고 6 더하기 1은 7, 7 곱하기 2는 14, 이렇게 해서 14점이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수입니다. 부양가족수는 부양가족이 몇 명을 계산할 때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양가족이 7명, 8명, 9명, 10명 그 이상 되면 무조건 35점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럼 부양가족 계산하는 공식은 부양가족수, 가족수 더하기 1 곱하기 5, 아까는 곱하기 2를 했는데 지금은 곱하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양가족수를 계산할 때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 1명, 그리고 애 3명, 그렇게 해서 총 가족이 4명이라고 보면, 저는 부양가족이 저를 빼고 4명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1은 5 곱하기 5는 25, 그렇게 해서 25점이 나온다. 그래서 부양가족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족수 더하기 1 곱하기 5로 하면 아주 깔끔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청약통장을 만든 날로부터 기산점을 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계산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몇 월, 며칠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를 해준다. 그러면 연만 가지고 여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3년 6개월 5일이다. 이러면 6개월 5일은 빼고 3년만 가지고 3 더하기 2는 5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최초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공급규칙 가점제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는데, 요 만든 공식이 가장 최근에 에라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청약통장 가점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제 공식대로 하면 1년 미만이니까 연이 안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럼 0 더하기 2는 2점이 맞는데 6개월 미만은 1점이 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단 6개월 미만은
1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청약통장은 마찬가지로 만 15년 이상이 넘어가면 17점 만점이 되겠죠. 왜? 15년 더하기 2만 하면 되니까 17점이 되고, 15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17점 똑같이 만점이 된다. 그래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이렇게 해서 총점이 84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뭐 수도권이든 수도권이든 청약통장 가점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수도권은 보통 가점 평균이, 당첨 가점 평균이 60점 이상이 나오고, 수도권 외 지방강력시나 지방 쪽은 거의 대부분 한 50점 이상이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어느 지역에 어떤 시기에 언제 입주자 청약을 하냐에 따라서 가점은 항상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청약 당첨제에 있어서 가점제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여러분이 가점이 몇 점인지는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아마 청약 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어느 타입의 어떤 종류의 청약을 할 것인지, 84A를 넣을 건지 84B를 넣을 건지, 아니면 59A를 넣을 건지 59B를 넣을 건지를 여러분 점수에 맞춰서 청약 점수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약 통장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나면 무주택 기간은 점수가 여기 보니까 2점씩 올라가죠. 그리고 부양가족은 가족이 늘어야 되니까 이거는 연도 세월하고 관계없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지날수록 1점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청약통장은 1년이 지나면 3점씩 계속 올라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언제 어떤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주에 하느냐, 한 달 뒤에 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점에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연도까지 딱 떨어져야지 여러분이 점수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 보니까 10년 11개월 29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10년 11개월 29일, 11개월 29일은 없어지게 되니까 아주 안타깝게 점수가 2점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언제 되냐에 따라서 우는 사람이 결정될 수 있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가점제 공식,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 제대로 박사 강의를 들으시면 가점제 점수를 몇 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